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로를 한 2030 세대 남성들의 윤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돼야 하는 기간임에도 2030 세대 사이에선 윤 당선인 지지율은 40% 초반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2030 세대는 전통 보수층인 6070 세대와 함께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견인한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 소통 부족,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부모 찬스 논란, 2030 맞춤형 공약 파기 등 때문에 윤 당선인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윤 당선인 측과 국힘당은 뒤늦게 집도끼 붙들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달 5월 2일에서 4일까지 이틀간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사가 함께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 따르면 30대 응답자 사이에서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52%에 달했는데요. 잘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 41%보다 11%포인트나 높았습니다. 20대에서는 긍정 전망 47%와 부정적 전망 48%가 거의 비등하게 조사됐는데요. 이는 대선 전보다 기대가 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긍정 전망이 60%를 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전망조사엔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돼 실제 여론보다 후하게 나온다며 2030 세대의 국정 기대감이 50%도 못 미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이틀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전망은 50.9%로 긍정 전망 40.2%보다 10.7%포인트가 높았는데요. 30대에서는 긍정 전망 49.1%와 부정 전망 44.5%가 비슷하게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매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윤 당선인의 지지율은 45%에서 47.9%, 43.3%에서 40.2%로 하향하는 추세인데요. 윤 당선인의 직무를 평가하는 조사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지난달 26일에서 2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의 46%가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는데요. 20대에서도 잘못한다 48%가 잘한다 4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폐기했던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카드였습니다. 결국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30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지지층에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를 던진 거죠.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한부 부처입니다.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부처의 순기능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게 가로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선거용입니다. 소위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대남 민심이 이번할 것을 우려한 제스처죠.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가 안 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이대남에 어필하려는 전략의 제스처죠. 이건 그냥 제스처예요.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애초에 안 되는 걸 알면서 또 하지도 않을 거면서 6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꼼수이자 생쇼를 시작한 거죠. 권원내 대표는 물론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주요 대선 공약의 후퇴 파기 논란이 일면서 국힘당의 주력 지지층인 2030 이대남 표심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급하게 수습에 나선 건데요. 이걸 바라보는 이대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권원내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여가부 폐지가 빠진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없이 말씀한 공약으로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공갈빵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마나한 소리를 이어갔는데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라면서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힘당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재검토해야죠. 아니, 법사위원장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지멋대로인데 얼마나 막 나가겠습니까? 모든 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독주를 막을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나고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출마를 요청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는 계양을 지역에 출마하는 동시에 선대위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6일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우울하고 꿀꿀하며 암울한 기분만 들던 이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이자 상임 고문의 컴백 소식이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민주당의 옳은 선택, 그리고 이 상임 고문의 시원한 승낙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정치 보복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게 저와 모든 이의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야 앞으로 5년 뒤를 또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전략 공천키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말했는데요. 고 수석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는 동시에 선대위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다시 컴백합니다. 이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 합니다. 특히 공익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익보도에 시비 걸기 전에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당장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